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삼성 갤럭시 S21 울트라의 커스텀 롬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S21 울트라입니다. 우리는 커스텀 롬을 설치할 건데 이건 제조사, 즉 삼성에서 만든 공식 펌웨어가 아니라 비공식 펌웨어라는 뜻입니다. 즉,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거나 수정한 펌웨어로 다양한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스템인 One UI, 즉 삼성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다른 기기용으로 만들어진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24 울트라용 롬에는 갤럭시 AI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S21 울트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에는 훨씬 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을 픽셀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보이게 만드는 픽셀 익스피리언스 같은 롬도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색해 보셔도 되고 아래 설명란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파일들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나중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직접 시도해보고 마음에 드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도 있으니 설치하고 싶은 게 있다면 참고해보세요. 물론 원하신다면 웹에서 다른 것들도 자유롭게 찾아보셔도 됩니다. 먼저 부트로더가 잠겨 있다면 부트로더를 해제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켜지면 바로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휴대폰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설정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 휴대폰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트로더를 해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와이파이 없이 설정을 할 거예요. 와이파이 없이 하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질문도 적게 하고 서버와 휴대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아서 로딩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 과정을 거의 마쳤어요. 그래서 이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죠. 홈 화면으로 가봅시다. 이제 와이파이에 연결해 봅시다. 부트로더를 해제하려면 와이파이가 필요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와이파이와 연결 및 설정으로 이동할 거예요. 연결하고 싶은 네트워크로 이동하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연결을 클릭한 다음 이제 뒤로 가세요. 맨 아래로 내려가서 휴대전화 정보로 이동하세요. 이제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같은 모델명, 즉 모델 SMG998B를 가지고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파일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이 튜토리얼을 계속 따라 할 수 있지만 본인 모델에 맞는 다른 파일을 인터넷에서 구해야 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정보로 가서 빌드 번호를 7번 클릭하세요.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확인을 클릭하고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또한 UM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계정 및 백업으로 들어가서 계정 관리를 선택한 후 본인의 구글 계정을 찾으세요.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다면 클릭해서 삭제하세요. 그래야 FRP 락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반드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여러 번 지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OEM 잠금 해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고 자동 차단기에 의해 차단됨이라고 표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 차단기에 의해 차단된 경우라면 보안 및 개인정보로 이동한 다음 자동 차단기로 들어가서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추가 보안 옵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옵션에서 저는 OEM 잠금 해제를 비활성화하지만 여러분은 활성화하세요. 폰을 끄세요. 케이블이 연결됐다면 전원과 볼륨 다운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끕니다. 전원 끄기를 2번 누르세요. 케이블이 연결됐다면 분리하세요. 이제 케이블을 컴퓨터에만 연결하고 휴대폰엔 연결하지 마세요. 볼륨업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른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하세요. 그러면 이런 파란 화면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볼륨업 버튼을 길게 누르면 부트로더를 잠금 해제할 것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잠금 해제를 원한다면 볼륨업 버튼을 짧게 누르세요. 이제 폰이 초기화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꽤 걸리므로 그동안 컴퓨터에서 몇 가지를 미리 검색해 둘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알림을 빠르게 넘기려면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hardreset.info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메뉴에서 삼성 드라이버를 찾으세요. 이 사진처럼요. 드라이버가 없다면 여기서 타이버스를 입력해 이동 후 다운로드 하세요. 저는 이미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해 두었습니다. 이제 add in으로 가서 add-in을 입력하고 검색한 다음 3.14.4 버전을 받으세요. 간단히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또한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G998B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대부분 이 모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S21 울트라 OGG를 가지고 있다면 아래 설명란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 커스텀 리커버리와 커스텀 롬을 받아야 합니다. 커스텀 리커버리에서는 TWRP를 받을 건데 TWRP와 VBTA 디세이블러 이 두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커스텀 롬에는 3가지 다른 파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점은 Beyond Romy 1AI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도해 볼게요. 아니,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One AI를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아마 Elite UI 플러스 리비전 4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도는 해보겠지만 제 시스템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파일을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설치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이리 쪽이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 방법으로 더 많은 커스텀 롬이 작동합니다. 반면에 Beyond ROM은 add-in만 있으면 작동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게 더 쉽긴 하지만 영상 끝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부트로더는 반드시 언락해야 합니다. 이제 부트로더가 언락되고 휴대폰이 켜져 있으면 이제 모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커스텀 리커버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커스텀 리커버리는 add-in으로 설치하지 않는 커스텀 롬 파일에만 필요합니다. Beyond ROM은 add-in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커스텀 리커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lite UI Plus의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TWRP 커스텀 리커버리를 설치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모든 과정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속 시청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일반적인 커스텀 리커버리, 즉 엘리엇 UI 플러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보고 싶으시다면 계속 보셔도 되고 원하신다면 이 단계부터는 부트로더가 언락된 후 제가 Beyond ROM을 설치하는 영상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좀 더 쉽지만 지원하는 커스텀 롬이 적어요. 이 방법은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그 부분은 영상의 다른 파트에서 설명드릴게요. 해당 롬이 add-in을 통한 설치를 지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요. 이제 삼성 드라이버를 위해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해 봅시다. 파일을 우클릭해서 모두 추출을 선택한 다음
추출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폴더가 생깁니다. 폴더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 설치하세요. 설치가 끝나면 컴퓨터를 꼭 재시작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재시작 후 Add the IN으로 가서 열고 OK를 누르세요. 이제 보시면 아디다인이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이제 여기서 커스텀 리커버리를 설치할 거예요. 이제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미리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전원 끄기를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합시다. 이 과정은 부트로더 언락할 때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여기도 아주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 해요. 볼륨 업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세요. 연결된 C타입 케이블을 폰에 꽂으세요. 버튼을 짧게 누르세요. 볼륨 업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모드가 됩니다. 폰이 켜지며 COM 포트가 뜨면 AP로 이동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옵션으로 가서 자동 재부팅 비활성화와 공장 초기화 시간 비활성화를 선택하세요. 이제 이 옵션들을 비활성화했으면 AP로 이동해서 다운로드 폴더로 가고 커스텀 리커버리 파일을 선택하세요. 저는 지금 TWRP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TWRP를 선택하겠습니다. 유저 데이터 항목에서는 vbeta disable를 선택하고 이제 start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원과 볼륨 다운 버튼을 7초 정도 누르세요. 화면이 꺼지면 전원 버튼은 유지한 채 손가락을 볼륨 다운에서 업으로 바꾸세요. 계속 누르면 리커버리 모드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약 7초간 길게 눌러서 화면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화면이 꺼지면 전원 버튼은 계속 누른 채로 손가락을 볼륨업으로 옮기세요. 삼성 로고가 나타나면 전원 버튼에서 손을 떼고 볼륨업 버튼은 계속 누르고 계세요. 이 경고창이 보일 텐데 만약 15초 정도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면 볼륨업 버튼을 아주 빠르게 놓았다가 다시 누르세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경고창이 저절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누르고 있으면 TWRP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TWRP입니다.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와이프로 들어가서 포맷 데이터를 선택한 뒤 Yes 라고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승인하면 데이터가 포맷됩니다. 뒤로 가기를 2번 누르고 고급으로 들어가서 와이프를 선택한 뒤 USB 어터 G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선택하세요. 이제 스와이프에서 와이프 하세요. 이제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것인데 바로 리커버리로 재부팅해야 합니다. 방법은 리부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를 누르세요. 확실히 하기 위해 잠시 케이블을 분리해도 됩니다. 이 화면이 나타나면 전원 버튼을 눌러서 더 빨리 진행하세요. 굳이 15초 정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 다시 TWRP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운트로 이동합시다. USB-C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세요. 여기서 다시 마운트를 선택하세요. 이제 내 PC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 폰 SMG 998B가 보입니다. 내부 저장소로 들어가면 이제 TWRP 폴더가 보일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그 폴더 안이 아니라 바로 옆에 두세요. 설치하고 싶은 커스텀 롬의 zip 파일을 이렇게 옆에 두세요. 그래서 저는 제 커스텀 롬 준비를 위해 우클릭 후 모두 추출로 압축을 풀어주세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곧 다시 돌아올게요. 좋아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 이 파일들은 굳이 압축을 풀 필요가 없다는 걸 설명드릴게요.
사실 압축을 풀면 안 돼요. 혹시 들어가서 이런 파일이 보이면 그냥 넘기세요. 이상한 파일들이 잔뜩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TWRP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하고, 예를 들어 Beyond ROM의 경우에는 AP, BL, CP, CSC 또는 HOME CSC로 시작하는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 파일들이 바로 ADIN을 통해 설치되는 것들이고, 이건 영상의 이전 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모든 파일에 압축을 푼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다 풀었네요. 네, 그냥 넘어가죠. OnePoint.ai 폴더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좋아요. OnePoint.ai에도 AP, BL, CP, CSC 파일이 있어서 add-in을 통해 설치할 수 있지만 지금은 TWRP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니까 이제 Elite UI 플러스를 받아봅시다.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복사한 다음 이제 휴대폰으로 가서 내부 저장소에 붙여 넣을게요. TWRP 폴더가 있다면 저장소를 제대로 읽고 있고 마운트도 제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내부 저장소에 그냥 넣으면 파일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TWRP 폴더가 있으면 파일을 찾을 확률이 더 높아요.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만약 WRP로 파일을 그냥 복사하는 방법이 안 된다면 컴퓨터에 ADB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ADB는 Android Platform Tools에서 그냥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빨리 해볼게요. Android Platform Tools로 가봅시다. 네, Developer, Android, Com Tools, Releases, Platform Tools로 이동하세요. 이제 영어로 전환할게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스용 SDK Platform Tools를 다운로드 하세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폴더를 압축 해제해서 그 폴더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압축을 풀고 당연히 그 폴더로 들어가세요. 폴더에 들어가면 잠깐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기 전에 zip 파일도 그 폴더로 옮겨주세요.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CMD 같은 걸 사용할 줄 알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zip 파일을 ADB 폴더로 옮긴 다음 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ADB 폴더 안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터미널에서 열기를 선택하세요. 물론 저는 다른 곳에서 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단순히 ADB sideload UM을 입력하고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elet가 될 거예요. 그냥 elet라고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 완성돼요. 안 되면 됐네요. 보시다시피 잘 되죠? 네, 그리고 그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TWRP에서 고급 ADB 사이드로 들어가서 달비 캐시와 캐시를 지운 다음 스와이프에서 사이드로드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 명령어를 전송할 수 있고 설치가 진행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파일 복사 방법으로는 못할 수도 있으니 ADB 사이드로드를 시도해 볼게요. 이건 그 방법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려는 방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방법이 더 낫고 더 빠른 것 같아요. 추가로 ADB 같은 걸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고급 ADB 사이드로드로 들어가서 둘 다 스와이프 와이프 해주면 사이드로드가 시작될 거예요. 설치하려는 zip 파일과 ADB가 있는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연 터미널에 이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사라진 것 같아요. 파일이요? 네, 복사된 것 같아요. 복사된 것처럼 보여요.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속성에 들어가서 바이트 수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폴더에서 커스텀 롬으로 가면 죄송해요. 속성에서요. 거의 같은 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전부예요. 이제 DWRP로 가서 파일 복사 방식으로 설치하려면 단순히 설치로 들어가서 zip 파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미 SD 카드 폴더에 들어가 있을 테니 거기서 zip 파일로 들어가면 돼요. 이제 플래시를 확인하려면 스와이프 하면 되고 그러면 설치가 시작될 거예요. 만약 이 방법이 안 되면 ADB 사이로드로 해보세요. 이제 제대로 되는지 볼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현재 설치된 펌웨어에 따라 달라요. 뭐랄까 A, B, C, D, E, F, G 같은 거겠죠. 지금 뭔가를 확인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2가 필요하다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펌웨어의 리비전이 필요한데 제 폰에 먼저 G99ATBX XSEGYA2라는 스톡 롬이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저희 채널의 스톡 롬에 관한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그 영상이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설치되는 다른 커스텀 롬을 설치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시스템 재부팅으로 들어가면 되고 잘 작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커스텀 롬이 기술적으로는 작동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휴대폰에 맞는 커스텀 롬을 설치했다면요. 네, 저는 부트로더의 리비전이 더 최신 버전이라서 이 롬은 맞지 않아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부트로더의 리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앞서 말했듯이 스톡롬 영상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잘 된다면 시스템을 재부팅해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저는 재부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원을 끌 거고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 오딘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딘으로 가보죠. 그리고 여기서 리셋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 재부팅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켜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작동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버전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네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다운로드 모드로 들어가 봅시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시 후에 이전 부분을 건너뛰셨다면 다운로드 모드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 모드는 휴대폰과 컴퓨터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다운로드 모드는 볼륨 상하 버튼을 동시 입력하며 케이블을 꽂으세요. 이전처럼 하되 이번엔 볼륨 상 버튼을 클릭하세요. 진입되었습니다. 이제 애드인과 삼성 드라이버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의 이전 부분이나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드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전 방법을 시도했다면 리셋 버튼을 눌러 초기화하세요. 여기에서 휴대폰이 컴 포트로 인식되어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ADIN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파일이 ADIN을 통해 설치 가능한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Beyond ROM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파일이 열리고 AP, BL, CP, CSC 또는 Home CSC로 시작하는 파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ADIN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ADIN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제 ADIN을 통해 설치할 수 없는 파일은 이런 식으로 보이거나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BL, AP 파일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Beyond ROM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모두 추출을 선택하세요. 모든 파일을 추출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곧 모든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ADM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이 모두 풀리면 BL을 클릭해서 BL로 시작하는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AP를 클릭해서 AP로 시작하는 파일을 불러오세요. CP의 경우 CP로 시작하는 파일을 클릭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CSC는 CSC로 시작하는 파일을 불러오세요. 만약 파일이 하나만 있다면 CSC나 Home CSC 중에서 그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CSC 또는 Home CSC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지만 만약 두 개가 있다면 설치하려는 커스텀 롬의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두 파일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혼동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파일들이 거의 다 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됐네요. 네, 그럼 BL을 클릭해 봅시다. 이제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 커스텀 롬 폴더로 들어가고 압축을 푼 폴더로 이동해서 BL 파일을 열겠습니다. 이제 CP 파일과 CSC도 같은 방식으로 해줍시다. 이번에는 Home, CSC만 있으니 이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A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일은 가장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추가하는 겁니다. 이 파일이 가장 크거든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모든 파일이 로드되었고 제 휴대폰도 컴포트에서 인식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을 클릭해 봅시다. 이제 시스템이 로드될 거예요. 물론 부트로더가 언락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은 자동으로 재시작될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잠시 기다릴 준비를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완료됐어요. 휴대폰이 자동으로 리셋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휴대폰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고 봅시다. 작동하지 않았네요. 확실히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TWRP로 진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즉 순정롬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앞서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건너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 좀 이상하네요. 확실히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순정 롬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돌아올게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사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순정롬도 필요 없어요. 모든 걸 제대로 했는데
사실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사실 TWRP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처럼 커스텀 리커버리를 받아야 해요. ADIN을 통해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어쨌든 그걸 받아야 합니다. 단지 그걸로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고 ADIN을 통해 시스템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제 TWRP에 들어가면 ADIN을 통해 파일을 설치한 후 자동으로 열립니다. 커스텀 리커버리를 받은 후에는 커스텀 롬에서 와이프로 가서 다타 포맷을 선택하고 Yes를 입력한 뒤 승인하면 됩니다. 이제 리부트 시스템을 클릭하면 제대로 작동할 거예요.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반복해 드릴게요. 만약 파일을 TWRP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면 먼저 부트로더를 언락해야 합니다. 그 다음 커스텀 리커버리인 TWRP를 받아서 설치하세요. 이 부분은 영상의 첫 부분에서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ADIN을 통해 설치되는 커스텀 롬 같은 파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부트로더 언락이 필요합니다. 커스텀 리커버리를 설치한 후 ADIN을 통해 커스텀 롬을 설치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TWRP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열릴 것입니다. 와이프 메뉴로 이동하세요. 데이터를 와이프하고 Yes를 입력하면 데이터가 삭제되고 시스템이 재부팅 됩니다. 지금 비욘드 롬이 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올바르게 완료했습니다. 이제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첫 부팅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첫 전원 켜짐에는요, 아마 바로 설정을 진행할 거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좋아요. 이제 제 휴대폰이 켜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작을 클릭하고 언어를 선택해 봅시다. 저는 영어 미국어를 선택할게요.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와이파이 연결은 건너뛰겠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 같아요. 와이파이를 건너뛰고 나중에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가봅시다. 한번 확인해 보죠. 그리고 이제 활성화하세요. 좋아요, 홈 화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욘드에 들어왔습니다. 이 롬은 일반적인 휴대폰, 특히 일반 S21 울트라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옵션들이 많고 갤럭시 AI를 비롯해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정보와 소프트웨어 정보를 들어가면 Beyond ROM이라고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eyond ROM의 로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I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옵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